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방송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서 원래 주도권을 잡고 흔들었던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불과 1년 전에 제 방송을 찾아보면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의 약점을 움켜쥐었다, 이런 방송이 있습니다. 혹시 링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지난 잭슨홀 미팅 날에 벌어졌던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잡고 리딩,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렇게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잡고 흔들어 버리면 금융시장에도 당연히 변화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신문기사 제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 보이시지만 먼저 당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듣지도 않고 중국이 트럼프의 약점을 움켜줬다 그러니까 미국을 응원하는 많은 분들, 한국에 사시는 많은 분들은 결국 미국을 응원하겠죠. 저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국이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쌍욕부터 시작해서 열혈 전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어마어마한 비난을 퍼붓는데, 이게 여러분, 제가 중국을 응원해서 하는 방송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황을 해석해 보니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당위성으로 안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시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아셨죠? 제가 중국을 응원하는 게 아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화면에 보면 잭슨홀 미팅, 지난주 금요일 잭슨홀 미팅이 시작되기 1시간 전, 아마 아침 8시경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3천억 달러 관세 부과에 대해서 7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다 듣고 난 후 1시간 정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를 했죠. 보복 관세를 일제히 인상한 건 장이 끝난 이후고요. 그때 1시간 이후에는 뭐라고 했었냐면, 미국 기업은 중국을 떠나라, 이건 대통령의 명령이다, 이러면서 비난을 퍼부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었죠. 자, 이게 지난 화요일이죠. 월요일이구나. 월요일 긴급방송으로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1번 시점에서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발표했고, 3번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4번 시점에서 아예 파국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는 루머가 나왔었죠. 즉 9월에 협상 취소설, 화웨이한테 지난주 월요일에 일단 발급했던 임시 면허를 아예 취소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쏙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3번 시점에서 경로를 했던 이유는 이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정밀 타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관세 75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죠. 미국산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크게 올렸는데, 주요 품목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대두 및 석유, 육류, 곡물 및 자동차. 이게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난 대선에서 지지했었고, 이번 현재 내년 재선 선거를 앞두고도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입니다. 그 지지하는 세력들을 엿먹이는 전략이죠. 그 엿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날린 거죠. 즉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엿 먹어라, 빅엿, 이러면서 타겟팅, 정밀 타격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싸움에서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지만 중국이 관세를 부과한 건 750억 달러어치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품 총액은 약 1,500억 달러입니다. 즉 미국은 중국산의 거의 모든 98%에 가까운
수입품에 대해서 모조리 다 관세를 때렸는데 중국은 미국에서 수출하는 수입품에 그러니까 수출품의 50%에 대해서만 관세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대체 어떤 품목에 관세를 넣고 어떤 품목에 제외됐는지를 살펴보면 중국의 트럼프 물먹이기 전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국이 750억 달러 추가 관세 보복에 포함된 품목은 무엇이고 이미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미 들으셨죠. 그럼 제외된 분야는 무엇이냐? 이제 긴급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앞에서 언급했죠. 중국은 트럼프의 지지 세력을 정밀 타격한다. 그런 목적에서 첫 번째 농산물을 타겟팅했습니다. 가장 큰 농산물이 소이빈, 대두입니다. 대두. 그런데 화면에 보면 밑에 초록색 있죠. 초록색은 뭐냐? 다른 나라의 관세율이고요. 위에 검정색을 이번에 추가해서 미국이 부담할 관세율입니다. 그래서 소이빈, 대두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대두의 관세는 33%. 다른 나라, 브라질이든 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대두는 관세가 3%. 상대가 안 되죠. 콩이 이랬고요. 그 밑에 other farm and fish products입니다. 즉 수산물이나 다른 농산물도 보니까 미국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해서 50.3% 한마디로 1,000원짜리 관세 500원 더 붙여서 1,500원에 수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가격 경쟁력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관세율은 18.9%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에 엿먹이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걸 또 찾아봤더니 가장 큰 게 auto and parts입니다. parts.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죠. 즉 다른 나라 원래 관세율은 20.7%였는데 이게 내려져가지고 12.6%였는데 미국은 이번에 12월 15일까지 중국이 얘기한 대로 관세를 다 매기면 42.6%의 관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사실 다른 물품들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핵심은 앞에 소이빈, 대두, 농산물,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런데요,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게 밑에 있죠. 에어크래프트, 파마세티컬스. 이게 뭡니까? 항공기, 의약품.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타났지만 반도체 관련 제품도 다 추가 관세에서 제외했습니다. 항공기, 의약품 그리고 반도체. 이게 뭡니까? 중국이 기술이 없고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산 주요 수출품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제품은 750억 달러 다 빼버렸고 다른 모든 제품에 관세를 매겼는데 핵심적으로 관세율을 무지하게 많이 때린 것은 콩, 대두, 농산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란 얘기입니다. 즉 한마디로 미국을 엿먹여버린 거예요. 이게 왜 엿먹인 거냐? 저는 이것만 보면 중국이 무역분쟁, 미국과의 무역분쟁, 무역협상에서 전략적으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봅니다. 왜? 첫째, 자기들이 필요한 제품은 다 관세를 매기지 않고 수입을 하겠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싫어서 중국 정부가 수입을 못하게 화웨이의 임시면허, 즉 국가 비상사태를 해서 발효해서 아예 중국의 수출을 못하게 미국 기업을 막아버린다. 미국 기업이나 주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했으면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아무 일도 없었다가 중국이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보복 조치로 거래를 못하게 한다. 미국 기업이나 그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의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중국이 이런 상황을 미국에서는 손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물품의 비율을 보면 전체 약 5,500억 달러에서 96.8%, 12월 15일까지 결국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약 97%의 물품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 3천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핵심 제품들을 보니까 보이죠? 맨 위에 장난감, 스포츠 장비, 신발, 섬유, 옷 이런 것들입니다. 원래 파란색은 작년 9월 23일 관세를 부과했던 건데 저것들은 미국도 7%, 10%밖에 안 먹였어요. 왜냐하면 물가 인상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97%를 전부 다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 장난감이나 스포츠 관련 제품에 무려 관세율이 82%. 그리고 신발의 경우는 47%.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거든요. 한마디로 거의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 소비자들이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당연히 관세를 매기면 원래는 중국의 수출업자들이 관세를 부담하면 미국이 유리한 고지가 되지만 지난 8월 24일 CNBC에서 분석하기를 관세 인상분, 이미 2,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인상분을 조사해 보니까 중국의 수출업체가 부담하지 않았더라. 전부 다 미국의 수입업자 또는 소비자가 관세 인상분만큼 부담했던 거예요. 당연히 이번에 3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관세를 페널티를 매기면 부과시켜버리면 그 부분은 당연히 또다시 중국이 아니라 그걸 소비하는 미국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다고 미국의 분석가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다가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얕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원래 미국과 중국이 싸워서 중국한테 미국이 이겨야 된다고 미국의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막상 저렇게 관세 인상분이 자기들한테 떠넘겨져서 주머니, 지갑이 얇아진다. 그러면 결국 오래 못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을 거고 중국도 그걸 노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자본들,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 증권사들은 계속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때문에 경제 리세션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비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경제 좋은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트럼프를 디스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 자본들, 증권사들이 계속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어제 26일에는요. 미국 시간 26일이니까 어제, 한국 시간으로 27일이죠. 어제 UBS, 스위스에 있는 증권사입니다. UBS의 아트캐신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번 잭슨홀, 지난주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 트윗이 주식시장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트럼프 대통령 배웠을 것이다. 한마디로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되면서 손해 잔뜩 볼 수 있으니 제발 트럼프 대통령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일종의 비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모든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합니다. 불리한 이유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주의는 선거와 투표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고 당연히 여론과 지지율에 민감하지만 중국은 일당 독재 사회주의 아닙니까? 더구나 중국은 지난 5년 지난 집권 2기에 시진핑 주석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종신 집권 형태로 가고 있어요. 당연히 그 집권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중국의 민중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잘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12거니까 다른 적을 만들어내서 그걸 희석화시키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재선을 앞두고 민주주의라는 약점 때문에 이게 약점이 아닌데 중국과의 싸움에서 약점이 돼버렸어요. 이 약점. 그다음에 앞에서 언급했죠. 3천억 달러 중국 한번 너 해보자 이러고 소비재 제품까지 관세를 올려버리니 이제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됩니다. 물가 인상이 되면 어떻게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가 올라가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지지도 결국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도 있어요. 세 번째, 또다시 중국을 엿먹이려고
이런 식으로 트윗을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흔들어 버리면 자신이 자랑해온 주식시장의 이 상승 기조가 꺾여서 하락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정하게 되고 이제 자화자찬할 것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미국에서는 주주자본주의가 확실한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의 아무리 큰 기업도 거의 대부분의 대주주는 오너가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입니다. 헤지펀드 등. 그 기관 투자가들이 연말로 가면 거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보너스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두 번 더해서 연말에 주가가 하락하거나 폭락했다. 기관 투자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가장 큰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 권력이 여론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모든 상황이 불리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면 중국은 반대로 유리하잖아요. 유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신감을 막 표출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미국에서 다우지수 한 200포인트 올랐죠. 왜 올랐냐?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중국이 전화 왔어. 협상 다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올랐거든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중국에서 우리는 전화한 적 없어. 그 발언에 전화했다는 얘기 들은 바도 없어.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 물먹여버렸어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위화나 환율만 보면 미국 완전히 죄송합니다. 방송용어로 이게 적합하지 않지만 개무시하는 흐름도 보여요. 그 흐름이 어디서 보이냐? 위안화 고시환율. 위안화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판정을 해버려서 위안화를 강세 7.0 밑으로 있어야 되는데 최근 위안화는 어느새 이게 지금 역외가 아니라 역내입니다. CNY입니다. 즉 중국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에 영향을 받는 위안화 역내 위안화인데요. 저거 보십시오. 25일 시작할 때는 아예 붕 떠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16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을 대놓고 무시하지 않는 한 저렇게 거의 수직으로 위안화를 절하하기 힘든 겁니다. 한마디로 트럼프를 대놓고 무시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5%에 대해서 9월, 그 다음에 12월 15일 날 3천억 달러 전체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하기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사대로. 그래? 미국 보복관세 정말 할 수 있겠어? 만약에 9월달, 12월달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추가 보복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말투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이게 불과 몇 달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투고 중국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잭슨홀 미팅 이후 중국이 전략을 바꿔버린 겁니다. 트럼프가 유리한 거 하나도 없어. 불리해. 우리가 유리하네. 밀어붙여. 덤벼. 트럼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중국이 이렇게 트럼프의 약점을 손에 쥐고 강공일변도로 나온다면 금융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상승미소 방송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봐야 되는 방송이잖아요. 그 부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중국의 공세, 중국이 트럼프의 약점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첫째,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진정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두 번째, 9월 협상은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이 협상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것을 연기할 가능성도 높다. 왜?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다시 콩, 육류, 석유 이런 데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엿먹이게 관세율을 올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점.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변수가 되지 않고 이렇다면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도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이 강국에서 중국이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 거냐. 예, 중국이 강공하는 것은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강공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공격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먼저 선빵을 날리는 일은 없다. 지금까지 분위기고 이미 앞에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즉 트럼프 대통령이 투입만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9월, 10월로 지나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거나 이로 인해서 재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저는 극단적인 대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나 유럽 등을 대놓고 다시 한번 격하게 흔들 가능성도 있다. 즉 지지율 하락이 심하다는 뉴스나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어렵다는 뉴스가 나오면 일단 조심해야 한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요일에 이어 목요일도 저를 만나니까 그렇게 싫지는 않죠? 여러분 금단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바쁜 시간 쪼갰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책을 응원해 주시고 돈의 감각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신 마음, 고마운 마음 이렇게라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